오늘은 기준봉 이후 C 구간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온 봉을 기준봉이라고 하고 그 기준봉 이후의 매매 구간이 C 구간이라고 합니다. 기준봉 이후 C 구간에서는 상승, 횡보, 하락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이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준봉 이후 상승하는 구간에 대한 것을 C1, 기준봉 이후 하락하는 구간에 대한 것을 C3이라고 정의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C1 구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준봉 이후 상승하는 C1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은 급등에 해당하거나 상한가가 나오지 않지만 꾸준한 상승의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재료로 수급이 지속 유입이 되거나 기대감이 살아있어 꾸준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C1 구간의 상승은 차트상 1봉에서 3이평선 혹은 5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이평선 혹은 5이평선을 깨더라도 다시 올려놓으며 장중에 짧게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로 종목 차트를 몇 개 보겠습니다. 왼쪽은 네이처셀과 YG 플러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 일봉 차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3이평선 혹은 5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종목을 내가 살 수 있느냐? 재료와 종목을 보는 안목을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상승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상승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먹을 수 있을까요? 상승할수록 조금씩 분할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비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홀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든 비중으로 끝까지 홀딩한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전 양봉의 중심 가격을 이탈하면서 3이평선 혹은 5이평선을 이탈하고 회복의 흐름이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이면 매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C3 구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C3 구간은 재료로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하락 조정을 하고 재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봉을 만든 재료가 살아있어야, 재료가 소멸되지 않아야 재상승의 흐름이 잘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N자형 상승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의 모습이 나옵니다. N자형 상승이 무조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로 종목 차트를 몇 개 보겠습니다. 왼쪽 일봉 차트는 DS 단석입니다. 28일에 미국의 바이오 항공유 1조 공급이라는 기사와 함께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28일 뉴스에서 보면 중요 핵심 키워드는 1조입니다. 조 단위 금액이 기사에 노출이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지요. 그 이후 조정이 일간 이루어지고 31일 뉴스가 다시 나옵니다. 195조 시장 독식 노린다라는 기사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은 SG글로벌 일봉 차트입니다. 6월 17일에 현대차 인도법인 IPO 예비서류 제출 소식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SG글로벌도 관련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기준봉이 나온 이후 조정을 거치고 재상승하는 N자형 패턴이 나타나면서 반등합니다. 재료의 기대감,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조정을 하는데 상승을 하긴 하는 것인가? 기준봉이 낭리는 이후 조정을 하는데 언제 사야 하는 것인가? 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조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격 조정. 왼쪽은 두 그림은 조정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두 그림의 차이를 눈치채셨습니까? 두 그림의 다른 점은 조정 가격입니다. 조정 가격 말고는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짧은 조정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간 조정. 왼쪽의 그림도 조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면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시 구간에 해당합니다. 가격 조정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박스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세 번째, 혼합형. 왼쪽 그림도 조정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가격과 기간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된 형태로 조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의문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조정을 하는데 상승을 하긴 하는 것인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매수했는데 더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정 이후 상승할 것이라는 이유를 이미 언급했었습니다. 재료로 인해 기준봉이 만들어지면서 큰 수급이 들어온 상태이고, 이 재료의 크기, 기대감의 크기, 연속성 유무 재료가 소멸인 아닌 살아있는 종목임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종목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고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 수상함을 느낀다면 손절 대응도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는 타짜에 나온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저 대사에 개인적으로 추가해서 붙이면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게 주식이야. 또 다른 의문점을 생각해 볼까요? 기준봉이 나온 이후 조정을 하는데 언제 사야 하는 것인가? 매수 타점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매수하자마자 상승해서 바로 수익 상태가 되는 타점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타점을 언급하는 사람이라면 사기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매수로 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매수 이후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분할 매수가 필수이고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언제 분할로 매수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법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기법을 아무 종목에 대입하여 매매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법은 확률을 높이고 기준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기법 몇 가지만 언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균등 분할입니다. 세 번째는 이평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언급한 기법 중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언급한 기법과 함께 캔들, 이평선, 거래량을 함께 보며 판단해야 하고 어떤 이는 보조지표도 함께 참고할 것입니다. 어떤 기법을 확률 높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는 기법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더 좋은 기법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성장해요.